오늘 이제 그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해석을 이제 추가적으로 내놓은 거예요. 오늘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졌는데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이분도 윤 대통령 지인으로 알려져 있는 거죠. 서울 한 식당에서 오찬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권익위의 조사 종결 방침에 대해서 뭐 의견을 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일단 뭐 소개해드리면 다 보셨을 테지만, 청탁금지법 8조 사항을 언급을 하면서 공직자의 배우자는 직무 관련해 금품 등을 받는 것만 금지하고 있다. 첫 번째 쟁점은 이 물건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제공됐는지 아닌지 라고 말씀을 하셨고, 기본적으로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봤다. 나타난 진술, 자료만으로는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힘든 것 아닌가 판단했다. 권익위원 다수 의견이었다고 말을 했다. 지금 한 땀 한 땀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면서 사실 좀 급발진할 것 같은데 일단 그냥 이렇게 쭉 소개를 해드릴게요.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대통령 기록부법이 적용된다. 이 경우 법령에 의해 허용되는 금품이라 신고 의무가 없다. 진짜 이 정도까지 오니까 욕이 나오려고 하는데 진짜 개뻘소리 하고 있는 거죠. 진짜 이거 뭔 개소리인가 싶은 얘기를 하고 앉아 있는 거죠. 기록물법에 의하면 야 청탁금지법, 대통령 기록물법을 아주 뭐랄까 좋은 대학 나오시고 좋은 직업까지 하셨던 우리 부위원장님, 제가 잘 모르는 분인데 죄송한데요, 그냥 말씀하시는 게 다 그냥 개소리 같아요. 개뻘소리하고 자빠진 거죠. 뭐 내 개인 유튜브니까 상관없잖아. 내가 무슨 표현을 하든지 간에 일단 너무 표현의 강도가 심하면 여러분들 좀 제지해주세요. 그런데 정말 이거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기록물법에 의하면 배우자가 외국인으로부터 으아! 외국인 나왔습니다. 외국인으로부터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물품을 받으면 기록물이 된다. 요게 근데 예상 가능한 범주 안의 해석들이에요. 정신줄 나간 해석을 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어. 왜? 국민의힘의 다수의 의원들이 이미 작년 11월에 디올백 사건이 터지고 이것을 방어하는 논리로 대통령 기록물법을 운운하며 이 디올백을 어디다 빼돌리면 그거 자체가 횡령이라는 둥 정말 개같은 소리를 해왔거든요. 근데 지금 그대로 거의 뭐 그대로 청탁금지법이나 대통령 기록물법에 의거해서 최재형 목사가 미국인으로 그래 그것도 맞아. 그래 맞아. 법대로 하면, 법리 해석대로 하면, 법적 잣대라는 것은 우리 다 갑론을 막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들 있잖아요, 사람을 죽여도요 그 살인자를 변호하는 변호인의 법리, 법적 해석, 법률적 방어 논리가 다 있는 겁니다. 아니 하나의 법을 놓고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적어도 눈치는 봐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는 그 설명을 정말 양반스럽게, 내가 법률 전문가니까, 내가 법을 잘 아니까, 우리 전문위원들이 다 법을 꼼꼼하게 들여다봤으니까 근거가 없네, 그럴 규정이 없네, 종결! 이거를 뭐 기자들 모아놓고 밥 먹는 자리에서 어쨌든 이 부위원장이라는 사람은 이런 해석들을 줄줄이 내놨다는 거죠. 최재형 목사는 현재 국적이 미국인이므로 그가 대통령 영부인에게 준 명품백은 직무와 관련해 외국인에게 받은 선물, 공직자윤리법 15조에 해당하고, 진짜 꼼꼼하다. 이에 따라 금품 등의 수수 금지 예외를 규정한 청탁금지법 8조 3항의 8호, 그 밖에 다른 법령 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으로 봐야 한다는 게 권익위의 해석이다. 즉 여기 밑줄 좀 그어볼게요. 대통령은 이러나 저러나 신고 의무가 없는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한 3가지 정도로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 이 긴 내용입니다만,
이 정승윤 부위원장이 밝히기로는 그러니까 신고자 참여연대 쪽이 제출한 자료, 또 임의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자료, 그 밖에 떠도는 제공자의 진술 뭐 이런 것 등등을 종합했다라는 것인데, 지들끼리 논의해서 지들끼리 종결 처리했는데 조사 한 번 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조사를 안 했잖아. 아니, 대통령실 가서 조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안 했잖아요. 그럼 앞으로 이제 요거 하나만으로 일단은 첫 번째, 신고자가 제출한 자료, 임의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자료, 밖으로 떠도는 제공자의 진술을 토대로 이런 결정을 내릴 거라면, 뭐 여기 이제 고위공직자들의 아내나 아무튼 배우자 되는 사람이 그 자기 배우자 모르게 어디서 명품백을 받아요. 그러면 이제 조사 한 번 하지 않고, 아니 형평성이 있어야 되잖아. 동일한 잣대로 해야 되니까 형평성 있게 그 배우자도 부르지 않고, 명품백을 받은 당사자도 부르지 않고, 직무 관련성도 따지지 않고 종결 처리해버려야 된다는 거죠. 물론 그 사안에 있어서만큼은 외국인이라는 어떤 단서, 외국인이라는 그 핑곗거리는 없을 수 있겠죠. 국내에서 이제 국내인들끼리 뭐 주고받았다라고 한다면 뭐 대통령 기록물법이 등장하겠습니까? 대통령이 이런 일을 또 겪으면 우리나라 불행해지죠. 차기 대통령이나 차기 영부인이나 그러면 안 되겠죠. 어찌됐든. 자, 그래서 명품백을 건넨 최재형 목사에게 이걸 왜 줬냐라고 그것도 직접 조사 안 했잖아요. 직접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뭘 종결을 한다는 거예요? 아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거를 뭐 대단한 무슨 법리 해석하는 식으로 정승윤 부위원장은 이거 뭐 대단한 설명이라고 이거를 뭐 대통령 기록물법, 공직자윤리법, 뭐 청탁금지법 8조 어쩌고를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럽지 않아요? 나는 내가 우리 아버지가 정승윤이면 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거든. 난 진짜 내가 아들이면 나 부끄러울 것 같아, 우리 아빠가. 난 진짜 부끄러울 것 같아요. 이걸 뭘 대단한 해석이 필요해. 아이, 죄송합니다. 제가 또 급발진했네요. 참여연대 측하고 뭐 한 몇 분 통화한 게 전부예요. 그 권익위의 조사라는 게 지들끼리 논의해가지고 지들끼리 결론 내린 거예요. 뭐 더 할 얘기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뭐 조사에 대한 내용은 뭐 전혀 볼 수 없고 그냥 법령에만 근거해서 아주 소극적으로 조사를 한 거죠. 그건 그렇다 치고 실제 대통령을 처벌할 수 없다. 이제 요거는 결과적으로는 이제 거기서 찾은 거예요. 최재형이 미국인이라서 그렇다. 외국인이어서 외국인에게 받은 선물은 대통령 기록물에 포함되고 대통령 기록물이 되면 대통령의 신고 의무가 없다. 이게 권익위의 해석입니다. 근데 요거 자체는 이 팩트, 이 사실관계, 이 사실은 맞을 수 있어요. 사실이냐 아니냐를 나에게 묻는다면 대통령 기록물법상 직무와 관련해 외국인에게 받은 선물도 대통령 기록물에 포함되고 대통령 기록물이 되면 대통령의 신고 의무가 없다는 게 권익위의 해석이라는 건데, 이 해석은 맞기도 하지만 틀리기도 해요. 왜? 내가 보면 여기 얘네들이 지금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대통령 기록물법이 적용되는데,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결론을 내린 것이고요. 실제로 그럼 대통령을 불러서 직무 관련성 있는지 없는지는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상 지들끼리 판단했다라는 게 이게 판단이에요? 제가 결론 내리기에는 이거는 제대로 된 판단도 아니고 평가도 아니죠. 뭐 본인들끼리 회의 열어가지고 이거는 기본적인 법령을 보니까 이렇네, 종결하지, 끝냅시다, 이거라면 그게 어떻게 제대로 된 조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대통령 기록물법이라는 게 그 이번에 중앙아시아 순방 가가지고 그 나라 국견 받아오셨다면서요. 이제 그런 강아지들이나 그런 선물들, 외국 정상을 만나서 해외 순방 나갔을 때 받은 선물은 당연히 공무수행과 관련된 선물이고 공식 외교행사에서 받은 선물이기 때문에 대통령 기록물법에 해당하는 대통령 기록물이겠죠. 근데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디올백이, 명품백이 공무수행하고 뭐가 관련이 있는 거야? 아니, 공식 외교행사도 아니었잖아. 아크로비스타에서 영부인이 받은 거잖아. 그렇지 않나요? 이게 무슨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거 명품백이 어디 있는지도 못 알려주지?
조사도 안 했지?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얘기하면서 이걸 공무수행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도 않았지. 참 재밌는 논리예요. 그리고 조사 왜 이렇게 길게 했냐고 여기 또 물어봤다고 봤는데 나 기사에는 이렇게 나오네요.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오해받을 사안은 조사를 중지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저기요 11월 27일에 보도가 됐어 이게. 그리고 참여연대가 이게 12월에 신고를 했을 거예요. 총선은 4월 10일이었습니다. 김혜경 여사나 뭐 방통위 위원들 저기 KBS 이사 뭐 이런 사람들 문제 삼으려고 했을 때 권익위가 신고받고 조사 들어가면은 뭐 한 달 만에 대검에 이첩하고 이랬대잖아요. 그러면 12월에 참여연대한테 신고를 받았으면은 1월 안에도 끝낼 수 있었겠네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이제 와서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오해받을 사안은 조사를 중지했다. 그래서 중지를 해놨었다. 예, 그렇다고 합니다.